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부산 지점인데요, 제 옆에 이렇게 액티언이 서 있죠.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신차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고급형 쿠페형 SUV라는 타이틀을 달고 국내 시장에서도 꽤나 인기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액티언이 사실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S7 트림 같은 경우에는 한 3,400만 원부터, S9은 한 3,700, 800 뭐 이렇게 시작해서 옵션을 조금 더 하다 보면은 한 4천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굉장히 좀 비싼 차량에 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차급을 생각해 보면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준중형과 중형 그 사이에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액티언을 구매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던 분들이 대체로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이런 차량들과 비교를 정말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그 차량들하고 한번 좀 비교해 보면서 과연 이 액티언을 살 정도 돈이면 어떤 차를 살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언 연비 너무 안 좋던데. 연비 좋은 애로 먼저 보여줘. 여기 버튼 누르시면 저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면서 실연비 측정했던 영상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연비가 좀 너무 안 좋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연비가 진짜 좋은 애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있죠.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뭐 리터당 12km 막 간신히 나왔던 그런 차였는데, 얘는 시내 주행을 하던 고속 주행을 하던 보통 한 20km는 그냥 뽑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크기 관련해서 야, 스포티지는 준중형 아니야, 액티언은 중형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란히 세워놓고 보면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전장 길이가 한 4740mm 정도 되는데,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한 4600 중반 정도에서 후반 사이, 그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준중형 SUV들의 크기가 많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의 공간이라든지 옵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액티언과 비교하더라도 옵션이 거의 꿀리지가 않는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내에서 보면 액티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두 개를 이어놓은 그 디자인을 보여줬었죠. 지금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그대로 장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뭐 이런 전환형 공조장치 컨트롤러 사용하고 있고, 솔직히 이게 제일 차이가 크지 않나? 액티언은 제가 몰면서도 조금 불편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토글 타입의 기어 시프터가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식 기어 시프터를 탑재하고 있죠.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 보여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시그니처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이렇게 주행보조 같은 것들도 HDA1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액티언 관련해서 주행보조도 얘기 정말 많이 드렸지만 HDA1보다 살짝 낮은 급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거든요. HDA가 좀 더 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행보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보자면 HDA1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스포티지야 두말할 거 없지. 판매량도 엄청 나잖아. 스포티지 한 달에 보통 한 6,000대, 7,000대 정도 팔리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이브리드라며. 하이브리드는 비쌀 거 아니야. 하이브리드 비싸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제가 이거 내려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액티언의 신차가는 보통 풀옵션을 넣으면 한 4,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도 옵션을 거의 다 넣고 뭐 시그니처 이렇게 뽑으면 신차가가 4천 초중반 정도 돼요. 액티언 신차가로 풀옵션 뽑을 정도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로 신차를 뽑을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 가솔린에다가 하이브리드를 결합해서 230마력을 내지만, 액티언은 생으로 170마력이에요. 차이가 조금씩 나죠. 연비도 더 좋고, 그리고 출력도 훨씬 더 높으니까 크기만 좀 작은 거 빼면은 액티언보다는 스포티지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게다가 여기 서 있는 애는 중고차잖아요. 얘가 지금 1년하고 10,000km 정도 탄 애인데 벌써 가격이 3,50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액티언 X7 깡통 살 돈이면은 풀옵션급의 하이브리드를 살 수 있는 거네. 그쵸? 왜 그러냐면 S7 깡통이 3,400이에요 근데 얘가 3,500이잖아 그러면 100만 원 차이인데, 심지어 하이브리드는 살 때 시덱스 40만 원 할인해 주거든. 그러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아니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급 차이가 나는데 준중형이고 얘는 중형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그러면 얘보다 한 급 더 큰 소렌토를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소렌토는 완벽하게 중형이죠. 이제 액티언 전장 길이가 4740이었는데 소렌토는 4800이 넘습니다. 전장으로 보나 실내 공간으로 보나 소렌토가 훨씬 더 넓죠. 심지어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5인승 버전만 있는 게 아니라 6인승 버전도 있고 7인승 버전도 있어요. 공간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급이 높아진 만큼 가격도 확 뛰었잖아. 가격이 확 뛰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소렌토 노블레스 정도의 가솔린 2.5 터보 모델 고르면 신차가가 4,200이에요
아니. 액션 자꾸 보여주지 말란 말이야. 근데 아무래도 노블레스 그냥 깡통 정도면 옵션도 별로 없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블레스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일단 HDA 같은 주행보조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어라운드 뷰라든지 편의 장치들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실내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형이라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따로따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신형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딱 넣었을 때 노블레스 정도 들어가면은 어라운드 뷰라든지 이런 기능들도 모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들어가 있어야지. 액티오는 썬루프를 선택을 아예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소렌토 봐봐요. 파노라마 썬루프 저 2열 뒤쪽까지 크게 열리는 거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중형급 정도 되면 요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신차가도 4,200이면 상당히 매력적인데 중고는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매력적인 가격이야? 그거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신차가가 보통 제가 한 4,200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지난 차량이거든요. 1년에 한 10,000km에서 20,000km 정도 사이 된 차량들이 벌써 3천만 원 중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거 신차 깡통 살 돈이면은 옵션 많이 들어가고 한 급 더 위를 살 수 있는 거네? 어이 자꾸 액티온이랑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물론 액티온이랑 비교하는 컨텐츠는 맞는데 신차가도 어쨌든 S9 풀옵션 살 돈이랑 비슷하고 중고로 내려왔을 때는 한 3천만 원 중반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진짜 가성비 있다라고.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소렌토는 아니지만 산타페 2.5 가솔린 터보 모델로 서울 부산 왕복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액티온 같은 경우에는 연료통이 50L로 되게 작잖아요. 얘는 그것보다 훨씬 큰 연료통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한 번 주유로 고속도로를 주행했을 때 8,900km 정도는 타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출력 자체도 상당히 다르죠. 얘는 2.5 가솔린 터보라서 거의 300마력 정도 돼요. 300마력에 8단 자동 변속기 들어가 있는데 170마력에 6단. 아니 이렇게 세대만 놓고 봐도 이거 좀 경쟁 상대들이 너무 쟁쟁한데? 이것보다 한 급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 옆에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팰리세이드 신형을 살 수가 있더라고. 거짓말하네 또. 무슨 거짓말이에요. 이런 그릴 모양이라든지 램프 모양만 봐도 구형인지 신형인지 딱 구분되거든요. 얘는 신형입니다. 팰리세이드 르블랑 트림 자체가 한 4,200 정도 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르블랑이라는 트림이 원래 그랜저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도 이 르블랑이라는 트림을 만든 이유가 익스클루시브랑 그 윗 트림이랑 약간 그 간격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메꾸려고 알짜배기 옵션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넣은 게 르블랑 트림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옵션을 조금 더 넣어서 뽑으시는 분들이 보통 3.8 가솔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500만 원에서 4,600만 원 요 정도의 출고를 하더라고요. 저기 있는 액티온 친구도 진짜 자잘한 옵션들 다 넣으면은 4,400까지 간다며. 사이드 스텝 게이트 뭐 이런 것들 자잘한 옵션까지 다 넣으면 한 4,400 정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 사실 두 체급 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인 거죠. 물론 중고기는 하지만 10,000km도 안 탄 거의 새 차거든요. 2024년식이에요. 얘는 2024년식에 10,000km도 안 탔는데 4천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그냥 10%가 깎인 거야 얘는. 4천만 원 초반이면은 S9 풀옵션 살 돈이면 팰리세이드를 살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얘는 3.8 가솔린이잖아요. 그러니까 출력은 300마력이야. 거기다가 8단 자동 변속기도 같이 겹쳤어. 그래서 출력도 훨씬 높고 변속기도 훨씬 더 좋은 게 들어가는데 연비가 쟤랑 비슷해요. 이제 비슷한 거 나왔네. 연비가 액티온이랑 비슷합니다. 아니 형 두 체급이나 더 크고 엔진도 훨씬 더 큰데 연비가 비슷하다고? 네, 연비 비슷해요. 얘는 사람도 더 탈 수 있지. 보통 한 7인승 이렇게 뽑으시니까. 그래, 트렁크 한번 봐봐. 이건 트렁크 한번 보여줘야지. 팰리세이드는 대형 SUV라고. 여기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7인승 모델로 뽑아져 있어서 뒤쪽에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동으로 이렇게 세우면 돼요. 와, 씨. 아니 이거를 살 수 있단 말이야? 이런 팰리세이드 르블랑 같은 애들이 신차로 한 4,500에 출고돼서 보통 중고로 바로 팔더라도 한 10%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1년도 안 된 팰리세이드 같은 것들을 중고로 구매하려고 그러면 한 10% 감가된 4천만 원 초반이나 3천 후반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옵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
아유, 이거 2열 딱 탑승하니까 뭐 확실히 느낌이 오네. 2열 이렇게 캡틴 시트 들어가 있고 2열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파노라마 루프도 있네. 아이 당연하지. 아이 팰리세이드 대형 SUV라니까. 현대에서 제일 잘 만들어야 되는 플래그십 SUV예요. 현대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다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센스 같은 거 넣으면 HDA2도 들어가고요. 주행 보조 같은 데에서도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옵션 같은 것들도 봤을 때 이런 2열 송풍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천장에 마련되어 있는 거 거의 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확실히 4200이면 4200이면 훨씬 더 큰 팰리세이드. 네, 이렇게 액티온을 살 돈이면 과연 어떤 차량들을 살 수 있는지, 신차가 그리고 중고가가 대략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지 한번 쭉 보여드렸었는데요. 액티온 같은 경우에는, 깡통 같은 경우에는 한 3,4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좀 저렴한 편에 속하지만, 옵션을 넣고 트림을 높이면 아무래도 한 4,20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게 좀 비싼 가격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내려왔을 때는 한 3천만 원 중반에도 살 수 있고, 신차가 같은 경우에도 한 4천만 원 초반 정도에 거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시그니처 같은 차들을 살 수 있어서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 트림 자체는 한 급 정도 낮춰야 되지만 아예 중형급으로 올라간 소렌토 그리고 산타페 같은 애들도 4천만 원 초반 정도에 형성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신차가가 4천만 원 초반이고 한 1, 2년 정도 된 중고차로 내려오면은 3천만 원 중반으로 형성된 가솔린 모델들도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예 이렇게 액티온 신차 S9의 풀옵션 정도 되면은 나온 지 정말 얼마 안 된 이런 팰리세이드 같은 애들도 4천만 원 초반이면 살 수 있는 가격이다 보니까, 액티온 정도 살 정도면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선택지에 있다는 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산이 한 3천만 원 중반에서 4천만 원 초반 정도 될 때 어떤 SUV를 구매하면 좋을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촬영한 영상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액티온을 고를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차량들의 선택지가 있을 때 어떤 차량을 고를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리본카에서 댓글 이벤트 하고 있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댓글 작성해 주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되거든요. 10분 추첨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